척지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바꾼 분이죠. 코미디계의 대부 이렇게 불렸던 고 전유성 씨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기사 자료들을 좀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웃음, 또 생각할 거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갑작스런 비보에 참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전유성 씨는 뭐랄까, 단순히 웃기는 분을 넘어서서요, 코미디판 자체를 새롭게 짜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그런 선구자셨습니다. 맞아요. 선구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분이 남긴 그 독특한 코미디 세계, 또 혁신적인 시도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유산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향연 76세로 지난 9월 25일 밤이었죠.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네, 6월에 기용 시술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폐기용 증세가 좀 악화되셔서 치료 중이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개그맨 2호, 또 코미디계 대부 이런 수식어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1949년 4월 태생이시고 서라벌예대에서 연극 영화를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원래는 정극 배우가 꿈이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코미디 쪽이 아니라요? 네, 탤런트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시고 나서 코미디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죠. 근데 더 독특한 건 무대가 아니라 방송 작가로 경력을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방송 작가로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아주 유명했죠. 그 프로그램 MC였던 곽규석 씨 원고를 쓰면서 방송계에 발을 들이셨는데 이게 희극인으로서는 최초의 작가 데뷔 뭐 그런 사례로 꼽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배우 지망생이 어떻게 갑자기 방송 작가가 되신 거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이야기도 있던데. 맞아요. 자료 보니까 당시 최고 인기쇼였던 그 쇼쇼쇼의 곽규석 씨를 그냥 찾아가서 제가 한번 원고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근데 그 유머가 곽규석 씨 마음에 들어서 채택이 되면서 길이 열린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이게 아마 그분의 남다른 발상, 또 실행력 이런 것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의 코미디 스타일도 정말 독보적이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유행했던 과장된 몸짓 개그나 분장 개그, 그러니까 슬랩스틱 코미디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랐죠. 네, 완전히 달랐죠. 그 느릿느릿하고 좀 무덤덤한 말투, 표정 변화 거의 없는 얼굴로 툭 던지는 한마디, 그게 핵심이었어요. 맞아요. 그 무표정이 트레이드마크였죠. 네, 그 무표정과 절제된 표현 속에서 나오는 예리한 풍자나 허를 찌르는 농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적인 코미디를 추구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지적인 코미디요? 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씹어 보게 만드는 그런 유머였죠. 90년대 SBS 좋은 친구들에서 아예 전유성을 웃겨라 이런 코너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번에 무표정이 얼마나 상징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차별화된 스타일 덕분에 KBS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이런 데서도 큰 인기를 얻으셨고요. 그리고 개그맨이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하셔서 대한민국 1호 개그맨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고요. 이 호칭 자체가 주는 상징성도 참 큰 것 같아요. 네, 그 용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뭐랄까 그분의 가장 큰 공로는 바로 후배 양성하고 코미디판 자체를 키우신 데 있다고 봅니다. 아, 후배 양성이요? 네, 특히 KBS 개그 콘서트 탄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개그 콘서트요? 아, 정말로요? 네, 당시에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렇게 꿈을 키우던 젊은 개그맨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가능성을 딱 알아보시고 그 에너지를 방송 무대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와, 대학로 소극장 개그를 직접 발굴해서 개그 콘서트라는 그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드신 주역이시라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직접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셨어요. 아, 극단 이름이 코미디 시장이요? 네. 재밌네요. 네, 여기서 박휘순 씨, 신봉선 씨, 황현희 씨, 안상태 씨, 김민경 씨, 지금은 뭐 너무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단순히 발굴만 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주고 또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후배들 사이에서
그래서 괜히 아이디어가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말까지 있었군요. 네, 뭐 김신영 씨나 조세호 씨 같은 분들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고요. 정말 진정한 멘토이자 스승이셨던 거죠. 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코미디계 전체의 발전을 고민하고 또 그걸 실천하셨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도전은 방송이나 후배 양성에만 그치지 않았잖아요. 늘 틀을 깨는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 혁신적인 면모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회는 좀 엄숙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깨고 성악가들이 코미 경기를 하는 얌모얌모 콘서트를 기획해서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했고요. 아, 얌모얌모 콘서트 저도 기억나요. 그렇죠. 또 이름부터가 좀 파격적인 개나 소나 콘서트 이것도 있었죠. 네, 개나 소나요? 네, 초복날에 반려동물인 개나 아니면 가축인 소를 데려오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와, 진짜 전유성 씨다운 발상이네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시도 중 하나는 역시 경북 청도로 내려가셔서 만드신 철가방 극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죠. 왜 코미디 극장은 꼭 서울대학로에만 있어야 하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네네. 코미디를 짜장면처럼 어디든 배달한다는 의미로 철가방 극장 이렇게 이름 짓고 건물 외관도 진짜 철가방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이것만 봐도 그분의 유머 감각이랑 창의성이 딱 느껴지죠? 그쵸. 근데 단순히 극장만 운영하신 게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공연뿐만 아니라 그 지역 농산물 판매라던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연계해서 문화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셨어요. 후배 개그맨 양성소 역할도 했고요. 아, 정말 의미 있는 시도였네요. 물론 그 이후에 청도군하고 좀 갈등이 생겨서 코미디 축제가 무산되고 극장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그분의 깊은 고민, 또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런 노력이 결국 2013년에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BICF 창설에도 영향을 미쳤고 명예조직위원장도 맡으셨었죠. 아,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던 분위기에 이번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더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추모 메시지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긴 추모글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를 좀 요약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그분의 선구자적인 역할 그리고 코미디에 대한 깊은 애정, 여기에 대한 존경입니다. 개그맨이라는 길을 열어주고 개그 콘서트 같은 무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네, 그렇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두 번째는 후배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따뜻한 격려,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신인 시절에 그분의 재밌다,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는 김태균 씨의 회고처럼요. 그분의 격려가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정말 따뜻한 분이셨군요. 그럼 3번째는 어떤 점일까요?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그 독특한 유머 감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유쾌한 시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에 대한 애틋함입니다. 배우 김규리 씨가 세상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그분의 삶의 태도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네네. 뭐 피식대학 가수 마야 씨, 개그맨 권재관 씨, 이문세 씨, 양희은 씨,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분과의 추억을 나누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계세요. 빈소에도 심영래 씨, 유재석 씨, 강호동 씨 등 수많은 동료 후배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얼마나 폭넓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겠죠. 맞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 역시 많은 분들의 배웅 속에 치러졌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졌고 오늘이죠. 9월 28일 오전에 연결식과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네, 연결식에서는 후배 코미디언 최양락 씨가 양력을 소개하시고 이용렬 씨, 김신영 씨가 추도사를 낭독하는 등 동료와 후배들이 그 마지막 길을 함께 했는데요. 특히 좀 인상 깊었던 점은 발인 후에 운구 행렬이 여의도 KBS로 향해서 노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노제요.
길에서 지내는 제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노제는 고인의 삶과 좀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KBS에서 노제를 지냈다니. 그럼 혹시 그분이 직접 만드셨던 개그 콘서트 무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운구행렬이 KBS 본관에 도착해서요. 고인이 평생 애정을 쏟았던 그 개그 콘서트 녹화장을 한 바퀴 돌고 실제 무대 위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와, 무대 위에요? 네, 협회 관계자분 말씀처럼 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던 셈이죠. 평생 코미디언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자 했던 그분의 삶을 기리는 정말 상징적인 마지막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뭉클하네요. 이후에 장지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고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기 전까지 머무셨던 곳이고요. 이렇게 그분의 삶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 생전에 남기신 말씀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요즘엔 줄에 서면 애들처럼 살아라, 유치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한다. 애들처럼 생각하면 재미있게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같다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면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네, 이 말이 정말 그분의 삶의 철학을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이나 형식보다는 소통과 재미?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분의 태도가 느껴지죠. 그렇죠. 어쩌면 철가방 극장이나 개나소나 콘서트 같은 그런 기획들도 이런 아이 같은 발상? 유치한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오늘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고 전유성 씨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을 넘어서 한국 코미디의 지평을 넓힌 혁신가이자 또 수많은 후배들의 길을 밝혀준 등대 같은 존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독특한 유머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애들처럼 유치하게 살아라는 그 조언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틀에 박힌 생각, 너무 진지하기만 한 태도,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세상을 좀 더 재미있고 새롭게 바라볼 용기를 주는 말 같거든요. 여기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님의 일상이나 혹은 업무에서 전유성 씨가 말한 그 아이 같은 생각이나 유치함을 조금만 더 허용한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고 전유성 씨의 삶과 그분이 남긴 의미를 되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